UAE는 결정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3개월 전 책상에 두 개의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일본 47페이지, 한국 3페이지. 어느 쪽이 이겼을까요? 놀랍게도 3페이지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3페이지는 모두 일본이 직접 쓴 문서였으니까요. 1877년 일본 정부, 1946년 일본 외무성, 1951년 일본의 로비 기록. 일본이 일본을 부정한 겁니다. UAE 정보분석관이 밝힌 독도의 진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잠깐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이드 하산 UAE 정보분석관입니다. 2024년 10월 7일 아부다비 국방부 회의실. 일본인 5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에 서류 가방, 통역관 2명. 리더는 사토라는 남자였어요. 그는 노트북을 켰죠.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첫 문장부터 단정적이었어요.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옛날 지도, 고문서 사진, 복잡한 도표들. 1시간 15분 동안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했다고, 국제법을 위반했다고요. 저는 뒤에 앉아 지켜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이상했습니다. 그의 슬라이드에 빈 공간이 있었어요. 1905년에서 갑자기 1952년으로 넘어갔죠. 40년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저는 수첩에 적었어요. 40년 왜 숨기나? 회의가 끝났습니다. 상사가 저를 불렀죠. 이 건을 분석하라고요. 저는 그날 오후 한국 외교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독도 당신들 입장은? 3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파일 3개. 열어봤어요. 첫 번째 파일. 1877년 일본 정부가 직접 쓴 문서였습니다. 이 섬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다. 단 한 줄이었어요. 하지만 명확했죠. 저는 일본 보고서 47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1877년을 찾아봤어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안 나왔죠. 두 번째 파일. 1946년 일본이 미국에 제출한 문서. 우리 영토 목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독도가 빠져 있었습니다. 전쟁 진 직후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 안 했던 겁니다. 세 번째 파일. 1951년 미국이 작성한 조약 초안. 일본이 포기하는 땅 제주도, 울릉도, 독도. 독도는 한국 땅으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사토가 숨긴 게 뭔지요. 47페이지는 설득용이 아니었어요. 감추기용이었죠. 저는 사토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877년 문서, 이거 뭡니까? 일주일 후 답장이 왔어요. 길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랬죠. 그건 다른 섬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문서엔 지도가 첨부돼 있었어요. 2개의 섬. 일본이 그린 지도였고 2섬 다 조선 땅으로 표시돼 있었죠. 저는 답장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이건 토론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일본은 숨기고 한국은 찾아내고 그리고 제 일은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가리는 거였죠. 일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토팀이 연속 방문을 시작했어요. 외교부, 경제협력부, 국방자문위원회. 일주일간 5개 부처를 순회했습니다. 모든 회의가 동일한 패턴이었어요. 같은 팀 구성, 같은 47페이지 보고서, 같은 1시간 15분 발표. 심지어 발표 순서까지 똑같았죠. 전형적인 로비 매뉴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1905년부터 1945년까지의 40년. 이 시기는 모든 발표에서 일본 근대화 시기라는 한 문장으로만 처리됐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죠. 세 번째 회의에서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1905년 이후 독도에서 일본의 구체적인 행정 기록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사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통역관과 시선을 교환한 뒤 정상적인 통치 기간이었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놓았죠. 구체적 기록에 대한 재질문에는 옆에 보좌관이 개입했습니다. 본 회의의 핵심이 아니라는 이유였어요.
명백한 답변 회피였습니다. 저는 수첩에 기록했어요. 구체적 답변 없음. 의도적 생략 가능성 높음. 회의 후 건물을 나가는 사토 일행을 관찰했습니다.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그들은 서류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정 자료를 절대 꺼내지 않으려는 듯한 신중한 동작이었죠. 그날 밤 한국 측에 추가 질의를 보냈습니다. 1905년부터 1945년 사이 독도 행정관할에 관한 일본 측 기록 유무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1946년 일본 외무성이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제출한 보고서였어요. 일본의 외곽도서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 독도는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패전 직후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 측은 추가 자료를 첨부했어요. 1877년 태정관 문서와 함께 작성된 지도였죠. 기죽도약도라는 제목의 고지도. 독도와 울릉도 두 섬이 명확히 조선 영토로 채색돼 있었습니다. 이 지도의 작성 주체는 일본 메이지 정부 내무성이었어요. 저는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일본이 숨기고 싶어하는 건 1905만 1945년의 40년이 아니었어요. 진짜 감추고 싶은 건 1877년이었습니다. 자국 정부가 독도를 조선 영토로 공식 인정한 그 문서였죠. 그래서 1905년을 집중 조명한 겁니다. 1905년 이전은 애매하게 처리하고 1905년 편입만 부각시켰어요. 마치 독도의 역사가 1905년에 시작된 것처럼 만든 거죠. 하지만 1877년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1905년보다 28년 앞선 일본 최고 행정기관의 공식 판단. 누구도 번복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저는 사토의 47페이지 보고서에서 1877년을 검색했습니다. 전체 보고서와 200개의 각주 어디에도 1877년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전략이었죠. 한국의 두 번째 접촉 방식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10월 20일 독도 관련 추가 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첨부 파일은 15개였습니다. 파일을 열어본 순간 놀랐어요. 로비 자료나 해석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원본 문서의 스캔 파일이었죠. 1693년 안용복 사건 기록, 1696년에도 막부의 울릉도 독도 도의 금지령, 1870년 조선 정부의 울릉도 검찰일기. 각 문서마다 영문 번역본이 첨부돼 있었고 발행기관과 작성 연도, 원본 소장처까지 명시돼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시마네 현립도서관. 모두 검증 가능한 출처였어요. 저는 1877년 태정관 문서에 첨부된 기죽도약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로 명확히 채색돼 있었고 법례에는 조선국 소속이라고 표기돼 있었어요. 이 지도의 제작자는 일본 메이지 정부 내무성이었습니다. 저는 시간 흐름을 재구성했어요. 1877년 일본 정부 공식 판단 독도는 일본 영토 아님. 1905년 시마네형 고시 독도 편입선언. 두 시점 사이의 간격 28년. 2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국 측이 제공한 자료가 맥락을 제공했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 발발, 1905년 일본의 한반도 보호국 전환, 동일 연도 독도 편입. 모든 사건이 같은 시기에 집중돼 있었어요. 독도 편입은 평화 시기의 행정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의 군사적 조치였죠. 저는 사토에게 공식 질의를 발송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에 대한 일본 측 입장 설명 요청이었어요. 사흘 후 도착한 답변은 3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핵심 논지는 명확했죠. 태정관 지령의 축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지칭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문서에 첨부된 기죽도약도를 보면 반박 가능했습니다. 지도에는 두 개의 섬이 그려져 있었어요. 큰 섬 옆에 죽도, 작은 섬 옆에 송도라고 표기돼 있었죠. 죽도는 울릉도, 송도는 독도를 가리키는 당시 일본식 명칭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령 원문에는 죽도 외 1도라고 명시돼 있었어요. 죽도 바깥에 또 다른 섬 하나.
그것이 바로 송도, 즉 독도였습니다. 사토의 해명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았어요. 답장을 보내지 않고 한국 측에 새로운 질의를 보냈습니다. 1905년 편입 당시 한국 정부의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죠. 다음 날 도착한 답변은 또다시 원본 문서였어요. 1906년 울릉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서. 울도군 소속 독도를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 보고 대상은 강원도 관찰사였고 최종 수신자는 대한제국 의정부였습니다.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각 항해 절차를 밟았죠. 하지만 1905년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해였어요. 대한제국은 이미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 국제사회에 항의할 수단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체 그림을 이해하게 됐어요. 일본이 1905년을 강조하는 이유. 그 해는 한국이 반박할 수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일본이 1877년을 은폐하는 이유. 그 해는 한국이 독립국이었고 일본 스스로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시점이었으니까요. 이건 법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의 문제였어요. 상대가 말할 수 없는 순간을 선택해서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록을 남겼어요. 발언권은 없었지만 증거는 남긴 거죠. 일본 측의 최종 전략이 등장했습니다. 10월 28일 사토가 대규모 팀과 함께 재방문했어요. 도쿄대 국제법 교수 2명, 전직 외교관 1명이 동행했죠. 총 8명 규모의 팀이었습니다. 회의 장소도 변경됐어요. 정부 청사가 아닌 5성급 호텔 컨퍼런스룸. 일본 측이 직접 예약한 공간이었죠. 프레젠테이션은 2시간 30분 진행됐습니다. 이전과 달리 사토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핵심 논지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였습니다. 일본이 1954년, 1962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제안했으나 한국이 모두 거부했다는 내용. 그리고 이를 한국의 법적 자신감 부족으로 해석하는 주장이었죠. 표면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왜 국제법정을 거부하겠습니까? 저는 한국 측에 공식 질의를 발송했어요. 재판소 회부 거부 이유에 대한 설명 요청이었죠. 당일 밤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독도는 분쟁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의 고유 영토이며 70년 이상 실효적 지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 합의가 있을 때만 관할권을 행사합니다. 일본의 제안은 분쟁화 시도로 판단됩니다. 저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를 확인했어요. 한국의 설명이 정확했습니다. 재판소는 양국이 모두 동의해야만 관할권을 가질 수 있었죠. 일본의 제안은 법적 해결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압박 도구였어요. 저는 사토에게 추가 질의를 보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 과정에서 독도가 어떻게 다뤄졌는지에 대한 설명 요청이었죠.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회신은 없었어요. 저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관련 문서 3247건이 공개돼 있었죠. 1949년 12월 29일자 조약 초안을 발견했어요.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1년 최종안에서 이 문구가 삭제됐어요. 이유를 찾기 위해 추가 문서를 검색했습니다. 1951년 7월 일본 외무성이 미국 국무부에 발송한 서한을 찾았어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었죠. 미국은 일본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 독도 문구 자체를 삭제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애매하게 남긴 겁니다. 저는 전체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를 주장하는 진짜 이유. 조약의 애매함이 그들의 최종 카드였어요. 조약에 명시되지 않았으니 일본도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조약 초안은 명확했습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로 기록돼 있었어요. 일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비를 진행한 겁니다. 명확한 문장을 애매한 침묵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70년간 그 애매함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온 겁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은 기존 패턴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11월 5일 한국 외교부 공식 서한이 도착했어요. 독도 관련 전문가 2명을 아부다비로 파견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일정은 11월 12일, 장소는 UAE 측이 지정하도록 했죠. 이건 로비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브리핑 제안이었어요. 11월 12일 오전 10시 2명의 전문가가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 여성 국제법 교수, 30대 후반 남성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 통역관 없이 유창한 영어로 직접 소통했어요. 준비 자료는 USB 메모리 하나였습니다. 교수가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저희는 UAE 정부를 설득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분석관님께 검증 가능한 사실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최종 판단은 전적으로 분석관님의 몫입니다. 첫 문장부터 기존 일본 측 접근과 완전히 달랐어요. 화면에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총 12페이지. 일본의 47페이지와 대조적이었죠. 모든 페이지에 원본 문서 이미지가 첨부돼 있었어요. 512년 신라 이사부의 우상국 폭속 기록, 1454년 조선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도 기재, 1693년 안용복 사건과 1696년에도 막부도의 금지령,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각 문서마다 발행기관, 작성연도, 현재 소장처가 명확히 표기돼 있었습니다. 연구위원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일본 측은 1905년 편입을 집중 조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 역사적 맥락은 생략하죠. 저희는 전체 타임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1905년 시마네형 고시 원본이 나타났습니다. 이 문서를 보시면 고시 제40호 1905년 2월 22일자입니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마네현에 편입한다는 내용이죠. 저는 문서 세부 사항을 기록했어요. 연구위원이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것이 현 차원의 고시라는 겁니다. 일본 중앙정부의 공식 조치가 아니었어요. 관보에도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 자료를 재확인했어요. 사토가 강조한 1905년 편입이 지방행정고시였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었죠. 교수가 추가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1905년 2월은 러일전쟁 진행 중이었어요. 일본은 독도를 군사망루로 활용했습니다. 평화시 행정조치가 아닌 전시 군사조치였죠. 화면에 1904년 러일전쟁 전황 지도와 1905년 5월 스시마 해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독도의 전략적 위치가 명확히 표시돼 있었어요. 연구위원이 USB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원본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일본 문서, 미국 문서, 한국 문서 포함 총 127개 파일입니다. 각 파일마다 원본 소장처 직접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분석관님께서 직접 검증하실 수 있도록요. 저는 USB를 받았습니다. 교수가 마무리 발언을 했어요. 일본은 설득을 시도하지만 저희는 증명을 제시합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설득은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증명은 사실 자체만 있으면 됩니다. 브리핑은 정확히 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질의응답 시간도 두지 않았어요. USB 내용을 먼저 검토한 후 필요시 연락하라는 제안만 남겼죠. 그날 밤 USB를 열었습니다. 127개 파일이 연대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각 파일은 원문, 영문 번역, 출처 정보가 세트로 구성돼 있었죠. 무작위로 10개 파일을 선택해 출처를 검증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영국 국립도서관. 모두 실존하는 자료였어요. 조작이 불가능한 공신력 있는 출처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외교 로비가 아니었습니다. 정보 제공이었죠. 제 분석 관점이 근본적으로 전환된 시점은 11월 18일이었습니다. USB 파일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파일을 열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문서 번호를 입력했죠. 검색 결과가 나타났어요. 한국 측이 제공한 파일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도 확인했어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원본을 검색했습니다. 실존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 역시 확인했어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문서번호 694.00112-2949로 등재돼 있었죠. 독도는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 목록에 명시돼 있었습니다. 127개 파일 중 30개를 무작위 샘플링해 검증했어요. 모든 파일이 실제 존재하는 원본 자료였습니다. 한국 측은 단 하나도 조작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일본 측 47페이지 보고서를 재검토했습니다. 각주 200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각주 15번 출처는 일본 학자의 논문, 각주 23번 출처는 일본 싱크탱크 보고서, 각주 41번 출처는 일본 외무성 공식 홈페이지, 30개 각주를 집중 검토한 결과 27개가 일본 자체 생산 자료였습니다. 나머지 3개는 서구학자의 논문이었으나 해당 연구자들은 일본 정부 연구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확인됐어요. 독립적인 제3자 출처가 전무했습니다. 한국 측 USB 파일 127개의 출처를 분류 분석했어요. 일본 자료 43개 외무성, 내무성, 태정관 등 일본 정부 문서, 미국 자료 28개 국무부, 국립문서보관소 등, 영국 자료 12개 국립도서관, 외교문서 등, 한국 자료 44개 조선왕조실록, 대한제국 칙령 등. 한국은 일본이 작성한 원본 문서 43개를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일본 스스로 작성한 문서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한 구조였어요. 그 순간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이건 한국 대 일본의 대립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실 대주장의 대결이었습니다. 11월 20일 상급자에게 중간 보고를 진행했어요. 일본 측 주장의 핵심은 1905년 편입의 국제법적 합법성입니다. 그러나 3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첫째, 1877년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 판단했습니다. 28년 후 입장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1905년 편입은 러일전쟁 진행 중 이뤄진 군사적 조치였습니다. 평화시 행정 절차가 아니었죠. 국제법상 전시 점령은 영토 권한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셋째, 1946년 일본은 패전 직후 독도를 자국 영토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협상 과정에서만 로비를 통해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 측 입장은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한국은 일방적 주장 대신 증명을 제시했습니다. 512년부터 현재까지 1500년 역사 기록을 시대별로 제시했어요. 그중 43개는 일본 자체 문서입니다. 분석관으로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일본 주장은 법리적으로 취약합니다. 1877년 자국 문서를 반박하지 못하고 1905만 1945년 기간을 설명하지 못하며 패전 직후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시대별 연속성과 일관성을 증명했습니다.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모든 시기에 독도가 한국 영토였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상급자가 추가 질문을 던졌어요. 일본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전략적 가치 때문입니다. 독도는 한일 중간 수역의 기점이에요. 어업권, 해저자원, 배타적 경제 수역이 연계된 문제입니다. 일본은 법적 정당성이 아닌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급자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최종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11월 25일 최종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은 명료했어요. 독도는 역사적 법적으로 한국 영토로 판단됨. 일본 측 주장은 1877년 자국 문서와 모순되며 1905년 편입은 전시 군사 조치로 영토 권한 창출 효력이 미약함. 한국 측은 시대별 연속성을 갖춘 검증 가능한 증거를 제시함. 상급자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승인했습니다. UAE는 한국 입장을 지지합니다.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사토에게 공식 통보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분석이 완료됐으며 결과는 공식 외교 경로로 전달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죠.
이틀 후 사토로부터 회신이 왔어요. 이해했습니다. 새 단어였습니다. 추가 해명도 보충 자료 제시도 없었어요. 그 순간 이장에서 관찰했던 장면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토 일행이 회의 후 차량 탑승 전 서류 가방을 확인하던 신중한 동작, 특정 자료를 절대 꺼내지 않으려던 그 태도, 그 가방 속에 1877년 태정관 문서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자국 정부가 독도를 조선 영토로 공식 인정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꺼낼 수 없었어요. 그 문서를 공개하는 순간 47페이지 전체 논리가 붕괴되니까요. 그들은 알면서도 숨겼습니다. 한국은 알면서 공개했고요. 한국 외교부에 감사 서한을 발송했어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 제공에 대한 감사의 뜻이었습니다. 답신이 도착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일본은 70년간 특정 사실을 은폐하려 했으나 결국 드러났으니까요. 한국이 찾아낸 게 아니었어요. 일본 스스로 남긴 공식 기록이 스스로를 증명한 겁니다. USB 메모리를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127개 파일, 1500년의 기록이 담긴 자료였죠. 일본 측 47페이지 보고서는 폐기 처리했어요. 더 이상 참고할 가치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동료 분석관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 케이스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어요. 답변했습니다. 정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출처의 신뢰도입니다. 일본은 자체 생산 자료에 의존했고 한국은 제3자 공신력 기관의 원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한국이 일본 자체 문서 43개를 활용해 일본을 반박했다는 점이죠. 동료가 추가 질문을 던졌어요. 왜 일본은 자국에 불리한 문서를 남겼느냐고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1877년 당시 일본은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게 당시의 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28년 후 전략적 필요가 발생했고 과거의 진실을 은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문제는 기록은 지울 수 없다는 점이죠.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부다비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15년간 정보 분석관으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분쟁 케이스를 다뤘어요. 대부분은 회색지대였습니다. 양측 모두 나름의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독도 케이스는 달랐어요. 한쪽은 은폐를 선택했고 한쪽은 공개를 선택했습니다. 한쪽은 애매함을 만들려 했고 한쪽은 명확함을 제시했죠. 그리고 분석관인 제 역할은 그 차이를 식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답을 찾았습니다. 12월 1일 아부다비 국방부 정례 안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 분석 보고서가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어요. 참석자는 15명. 국방부, 외교부, 국가안보국 고위급 인사들이었죠. 10분간 핵심 요지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정교한 논리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정교함 속에 근본적 모순이 존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접근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함 속에 일관된 진실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신뢰입니다. 일본은 70년간 1877년 자국 문서를 의도적으로 은폐했습니다. 한국은 불리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신뢰할 만한 파트너입니까? 외교부 차관이 질문을 제기했어요. 한국이 그런 접근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느냐고요.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자신감입니다. 진실이 자신의 편이기 때문이죠. 거짓을 말하는 쪽은 숨기려 하지만 진실을 가진 쪽은 드러내려 합니다. 이게 양측 접근 방식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만장일치 결정이었어요. UAE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회의 후 상급자가 따로 불렀어요. 자이드, 처음엔 2주 걸린다고 하지 않았나? 웃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영토 분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이건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상급자가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USB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127개 파일을 다시 한번 열람했습니다. 1500년의 기록, 수백 개의 문서, 수천 페이지의 증거. 한국은 이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공했어요. 판단하라고요. 설득하려 하지 않고 검증하라고 했죠. 그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자국 입장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로비하고 압박하고 회유하죠. 그러나 한국은 달랐어요. 단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판단은 전적으로 분석관의 몫이라고 했죠. 이것이 진정한 자신감이었습니다. USB를 안전 금고에 보관했어요. 언젠가 누군가 다시 물을 겁니다.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냐고요. 그때 이 USB를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말하겠죠. 직접 확인하십시오. 127개 파일이 답을 제공할 겁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15년간 정보 분석관으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분쟁을 목격했습니다. 영토 분쟁, 자원 분쟁, 역사 해석 분쟁. 대부분은 회색지대였어요. 양측 모두 일리 있는 주장과 증거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독도는 명확했습니다. 한쪽은 은폐했고 한쪽은 공개했습니다. 한쪽은 애매하게 만들려 했고 한쪽은 명확하게 제시했죠. 그리고 분석관인 제 역할은 식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제가 내린 판단이 정확하다고요. 왜냐하면 이건 제 판단이 아니거든요. 1877년 일본 정부가 직접 작성한 공식 문서의 판단이니까요. 이 섬은 우리나라와 관계없음. 일본 스스로 답을 제시했습니다. 150년 전에요. 저는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UAE도 그 판단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70년이 걸렸지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보 분석관인 저는 그 진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오늘의 편지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벌 마음 편지는 세계 곳곳의 진실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이번 편지는 중동 UAE에서 날아왔습니다. 일본이 70년간 숨긴 진실, UAE 정보 분석관이 밝혀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편지는 어디에서 올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세요. 글로벌 마음 편지였습니다. 당신의 구독은 진실을 지키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